네, 안녕하세요. 안무랑궁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황의조 선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의조 선수 지금 사생활 논란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논란을 두고 황의조 선수를 가해자로 봐야 될지 피해자로 봐야 될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근황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7월 1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고려해서 사이버 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 7월 1일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일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을 한 상태죠. 이번 사태의 발단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이때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죠. 이때 황의조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올라와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처음에는 소속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본인이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일단 이런 폭로글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요. 이 사생활에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를 포함해 최초 작성된 글 역시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또는 연루된 이들에 대해서 절대 선처 없이 엄정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후에 주변의 반응 1차적인 건요. 다들 궁금해했어요. 과연 이 일이 사실일지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연루가 돼 있고 이 사람을 가해자로 봐야 될지 피해자로 봐야 될지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분이 왜 이 사안에 입을 여냐. 근데 이분이 원래 유명해진 게 N번방 사건을 취재하고 폭로하면서였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황의조 선수 관련돼서 가장 본인의 입장을 더 확실하게 밝힐 수 있단 인물로 손꼽히었던 거죠. 자, 이걸 두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할 일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했죠. 박지원 전 위원장이 말하는 피해자는 누굴까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여부는 개개인이 가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거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가려져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황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는 게 박 전 위원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황 선수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대중의 시선은 마냥 그렇지만 않습니다. 무조건 황 선수가 피해자로만 볼 수 있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황의조의 잘못 무엇일까요? 일단 이 유포자의 주장은 애인인 척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대다수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소진이 있지만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죠. 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다수의 변호사가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황의조와 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인이 자의에 의해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는다. 이거를 제3자가 불법적인 요건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촬영이 중요하죠. 그런데 황의조는 촬영을 했지 않냐.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여성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동영상 속 여성들이 만약에 합의 없이 이 촬영이 됐고 그 영상 속 여성이 나다. 특정이 돼서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이걸 다툰다면은 이때는 황의조 선수가 가해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가 그냥 피해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영상이나 촬영된 사진 속 여성들이 나는 동의한 적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찍힌지도 몰랐다. 그리고 동의하에 촬영을 했지만 삭제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휴대폰 속에 남겨져 있었고 유출될지 몰랐고 이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또 문제를 제기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이 순간 황의조 선수는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황의조 선수 일단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 이런 협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피해자입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황의조가 왜 이거에 대해서 돈을 주거나 그들의 어떤 조건에 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조용히 묻힐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에 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황의조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경우 자,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저 역시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한 건데 자, 일단 돈이 넘어간다. 그들이 한 번 돈을 받고 끝낼까요? 정말로 이 내용을 모두 원본을 다 넘기고서는 없었던 일처럼 조용히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협박을 통해서 무언가를 취하려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그들은 2차, 3차 금전을 요구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돈을 줬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황의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캥기는 게 없으면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나도 뭔가 문제될 게 있다. 그러니 이거를 막으려 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사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어떤 판단을 낼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해서 이 영상을 포함한 관련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수 계속 삭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댓글에 그리고 저 역시 주변 이들한테 이 소식, 이 내용 뭐냐고 물어보면서 많이 듣는 질문은 그 영상 있어? 이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말초적인 궁금증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영상일지.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물은 누군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영상을 또 돌려보고 누군가에게 유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해물을 소지, 구입, 시도하는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범죄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